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역연구 2주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이면 줌으로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까지 일단은 제가 동영상을 띄워서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지역연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지역연구라는 제목으로 원래 지역연구가 각 나라의 경제와 경영을 통칭하고 문화적, 사회적 등의 형태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차피 저희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이기 때문에 지역 연구를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와 경영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의 경제 경영에 대한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교재를 올려놨습니다만은 2020년 기업 경영 환경 전망 및 시사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그 화면을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정면을 보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2020년 기업 경영 환경 전망 및 시사점인데 이거는 2019년 12월 정도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을 때 당시고 그 당시에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도 다소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기업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그 시기라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그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충 상반기에 0.-9%, 0.9% 마이너스 작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올해 그 국가 한국은행이라든지 KDI라든지 등등 많은 민간 연구소에서 2%대의 경제 성장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한테 현재 상황이 아니라 2019년도 연말에 2020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또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했는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넘어가면 2020년 기업 경영 환경 전망 및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요약, 개요,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 2019년 경영 실적 평가 및 2020년 경영 환경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은 자, 일단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개요는 최근 국내 경기가 바닥, 이게 여러분 그 생각하시기에 2019년 연말로 보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에 뚜렷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많은 다툼이 경제적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대한민국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미국의 눈치도 보려 중국의 눈치도 보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대중 수출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중간에 끼어서 참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될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그 정치적 측면에서 이런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이 2020년 국내의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일단은 포커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도 한 약 40분 정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4, 50분 정도 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국내외 경제 전망은 대부분 기업들은 2020년 세계 경제는 2019년과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우한 코로나19가 발병, 창궐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업의 응답 중에 약 60%가 2020년 세계 경제는 2019년하고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해서 했고 그런데 상당수 25%가 2019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62.4%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무역 경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둔화가 한 16% 정도. 그리고 미국 대선 및 정치적 리스크 6.4%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역으로서 트럼프가 아닌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주, 세계 정치 경제의 주, 군사 이런 부분에 1등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물러가는 세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멋있는 신세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2020년 국내인지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하는 예상기업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고 대개 한 2%대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하는 기업 비중이 49%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그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걸 수출 경기 둔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 경기 둔화. 그리고 저희가 반일 운동도 상당히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부분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최근 경제 및 경영 이슈. 자, 2019년 연말 기준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은 보통이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색을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경영 대한민국의 경제 부음은 잘하는 분야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약 20%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 중에서 규제 정책, 부동산 및 가계 대출 정책 그래서 27.3, 23.1%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경기 부진 현상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적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0에서 3% 정도. 저희가 3년 동안 상당 부분이 올라와 30% 이상의 그 임금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서 지금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경제 민주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손해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용 불안 및 최고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웰페어계 개념에서의 그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 참 어려운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이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에 78% 정도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당연하죠. 대한민국은 어디에 의존한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연쇄적 보호주의 움직임, 수출 감소의 실질지가 악합니다. 참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게 미국이 조금 이렇게 규제하거나 뭐 하면은 대한민국이 특히 일본 상대도 그렇습니다만 일본하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안티한 반응. 미국은 조금 덜합니다만 일본이 조금이라도 현상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중 부분에서는 저희 나라가 중국에서 뭐 롯데, 슈퍼, 이마트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서 지금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경제 활동에 상당히 그 디메리트 제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클레임 한 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한민국 기업을 하는 대한민국의 그 기업가들한테 상당히 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경제 봉쇄에 대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클레임할 컴플레인할 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보면 특히 한일 무역 갈등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게 원자재 조달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그 하이테크놀로지 제품들은 상당 부분 일본의 그 부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LG에 근무할 때 일본의
그 레시피 노하우 그리고 원료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히 제가 담당자로서 많이 수입도 했고 대한민국의 그 생활용품 수준을 디벨롭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제가 할 때는 뭐 일본이 거의 한 50% 넘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유럽 쪽, 미국 쪽, 미국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유럽과 일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자,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 여파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제재 뭐 이런 부분들이 약 한 36, 34 정도에서 70% 정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들은 뭐가 필요하다? 규제 개혁. 그러니까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규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그 통제 부분 그리고 그 국가 위주의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2019년 경영 실적 평가를 해보면은 대부분 기업들이 예상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였다는 게 한 43%.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기업들이 양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상 수준에 못 미쳤다는 부분들이 32% 정도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을 때에 2019년보다는 조금 높은 소폭 2, 3% 정도 높은 수준의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고 특히 그 우리나라의 그 기간 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인수하려다가 지금 포기를 하고 지금 산업화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 두산은 저희 학교의 재단입니다만 지금 중앙대학교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 두산의 핵심 그 기술 산업들도 지금 내놓고 약 2, 3조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과 함께 수익성 향상을 53% 이상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익 향상을 통해서 뭐 유동자금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자는 부분이죠. 그죠? 자, 기업이 유동자금이 부족하면 결국은 뭐야? 우리 종사하는 우리 종업원들, 조직원들을 디스카운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LG의 중앙연구소 관리부서장 할 때 어떤 과제를 받았냐면은 25명을 잘라라. 라는 저희가 연구원 200명이 있었습니다. 25명을 잘라라는 오다가 저한테 내려왔을 때 저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연구원 하나를 그 양성시키는데 한 1억 원 정도의 최소 급여 빼고 양성시키는 데만 1억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일 경영자라면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시켜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져가야지 사람 자르는 게 그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뭐냐, 야, 이 LG도 한물 같구나 라는 부분을 상당히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기업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사람 자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현명한 CEO나 현명한 리더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이 최대한 자기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시키게끔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배치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환율 환경입니다만 지금 한 1150원, 1200원 사이로 형성될 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지금 예상했던 게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0년 평균 유가는 50에서 60달러를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월 11일 현재의 37에서 40달러. 다행히 저희가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우에 1180원 선에 1380원, 1400원 미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로서는 소비자로서는 바람직합니다만은 석유 원유를 가지고 하는 석유 화학공업에서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업 투자 지수를 보면은 2020년 투자 종합 지수는 2019년 하반기 대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이미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보고서 자체가 19년도 예견됐습니다만 보고서 완성할 때는 2020년 일부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시사점은 대외 불확실한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두 번째, 수출 경기 회복 위하여 통상 마찰 방지에 조력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어디야? 중국과 미국 중간에 끼어 있고 일본과도 살짝 끼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난 극복에 대한 노하우를 봐야 되겠죠. 자, 셋째,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들어서 많은 176명의 그 민주당에서 규제 완화의 법안을 엄청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참 걱정입니다만 여러분하고 같이 가져가야 될 과제며 또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서 해결의 몫을 찾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중간에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저희가 학생이 11명입니다. 원생이. 그래서 제가 진수 씨한테 제가 반장을 맡길 거니까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래서 진수 씨가 카톡 방을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수업 이후에는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강의에 대한 그 고지도 하고 뭐 소식도 알려주고 여러분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반장은 약간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 그건 뭐 여러분들 저기 시기하지 마시고 반장이 많은 일을 또 저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양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반장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수업 받고 시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2020년 경제 성장률 2, 3% 봤습니다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은행과 KDI 처음 그리고 민간 연구소에서 2.3%에 2.5%를 전후 뭐 작게는 1.9% 크게는 3.0%까지 봤습니다만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월 말 5월 달에 추정했을 때 마이너스 0.9%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자, 2020년 한국 경제는 2019년 대비 소폭 반등한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호무역주의 부채 리스크 같은 것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런 부분도 민간 소비가 소폭 둔화가 되고 있고 건설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되고 있고 설비 투자 및 수출 소폭 증가가 국내 경기 흐름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 세계 경제가 뒤처진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쓴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경제성장률 1.1%, 2012년 작년 12월에 전망했습니다만 1.9%에 비해서 조금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2%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은행하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전망치를 이렇게 실적과 함께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작년에 그 연말에 이틀 정도에서 국내 109개 기업에 설문을 돌려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거의 유사합니다. 잘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 기획실이나 아니면은 뭐 개발실 이런데 맡겨서 설문을 받기 때문에 거의 뭐 회사의 그 의견들이 거의 100% 반영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뢰도 정도는 한 9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 경제의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2000년 세계경제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푸른 연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G1, G2가 미국 소련에서 미국 중국으로 바뀌고, 한때는 살짝 일본도 G2로 가는 둥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그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이 G2는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미래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누가 만들어간다?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간다 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세계경제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부분이 60%입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지금 엉망이다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한계가 바로 이런 신이 내려준 심판인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우한 코로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코로나로 얘기하고 코로나19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경제 불안 요인으로 무역 분쟁 참 미중의 무역 분쟁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도 옆에서 쳐다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통화 화폐도 지금 대한민국이 원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심지어 지금 그 중국의 중국 화폐도 지금 뭐 통용 화폐로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달러나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 그리고 EU 국가의 뭐 그 정도,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와 이 정도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빠른 시간 내에 원화가 세계 통화 화폐 수단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둔화가 지금 16%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것들은 다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다 조사된 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대체 이 세계 경제 불안 요인이 뭔가를 그 막대 그래프 오른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습득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국내 경제를 보겠습니다. 2019년 국내 경제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2020년 국내 경제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46%, 나빠질 것이다가 43%, 좋아질 것이다 11% 정도입니다만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자, 좋아질 것이다 하고 대답한 산업들은 어딜까요? 하는 부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내수 기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코로나19로서 상당히 덕을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인 뭐 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쿠팡, 위맵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인터넷 쇼핑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쿠팡이 올해 한 13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조 전후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30-40%더 신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경제 성장률을 얘기했습니다. 2%대 1% 초반대라고 얘기한 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도 계속 경기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죠? 하향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국 경기가 저점이 아니다 라는 분석이 47%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지인들한테
대한민국 기업들이 뭘 해야 되나요? 얘기했더니만 유동성 강화를 위한 매출과 이익 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97, 98년도 세계 그 규제, IMF 규제에 묶였을 때 가장 문제됐던 게 뭡니까? 달러 보유의 문제였다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상당한 부분은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업이나 나라든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달러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대안할 수 있는 금융 등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IMF를 초래했던 아마 주 원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서 수출 경기 둔화를 보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까 이게 다 얘기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내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일 통상 갈등으로부터 해서 수출 경기 둔화까지 상당한 한 2개 정도 항목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세히 내용을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최고 경제 및 경영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분석입니다만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는 보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이라고 대답했다는 얘기는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이런 설문조사에 보통이다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에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로 봅니다. 여기서 잘 못하고 있는 분야가 뭐다? 규제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보통이다 46%,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가 35%, 매우 만족 못한다가 8.8%입니다. 여기서 끝으로 보면은 만족과 매우 만족이 한 9.8%, 10%인데 결국은 10%는 뭐 볼만하고 90%는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정부 정책 분야를 보면은 잘하는 분야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참 서글프다 그죠? 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은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만 잘하는 분야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쭉 그에 대한 비율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듣는 뉴스 내용과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만. 자, 그리고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은 참 이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친환경으로 가자니 규제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말 소득의 분배를 하자니 규제를 더 해야 되고, 그러나 기업을 발전시키고 전체 나라를 불국하게 만들려면은 규제를 풀어야 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및 가계 대출 정책 지금 현재 2020년 9월 현재 23번의 국토부에서 지금 주택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라리 풀어놓고 시장이 맡겨버리면 되는데 나라에서 너무 이렇게 꽉꽉꽉 질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풀어야 될 것 같고, 자 노동정책과 혁신성장이 11%, 일자리 정책 8.4, 산업구조조정 7% 등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 분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남북 정책은 초기에 좀 잘하는 듯하더니만 북한에서 개성공단 사무실 폭파시켰죠. 하여튼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에 대한 항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아오하는 짓을 바라보고 오냐오냐 아직까지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답답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장 문제 시점이 최근 몇 년간 30% 정도 임금 상승이 됐습니다만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제가 지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그 컨설팅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은 결국은 그 국민을 잘 살게끔 해주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그 운영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지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정책으로 한번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 한다고 해서 함부로 따라갈 게 아니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 근무 시간이 30시간대에서 지금 40시간대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현재 그 이런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런 그 최저임금과 주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낮췄다가 지금 다시 다 올리고 있고, 그리고 예전은 저도 유럽 출장 갈 때 많이 봤습니다만, 뭐 빠르면 오후 7시, 늦으면 오후 9시 정도면 가게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출장 가서 밤에 갈 데가 없습니다. 나이트클럽 외에는. 아니면 그 사우나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나라의 그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그 소상공인, 지역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문을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오랫동안 문을 열게끔 좀 해주는 정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 적정한 최저임금 폭은 지금 지난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낮게 인상이 됐죠.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그것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유통 쪽에 알바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잘리고 있고,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 잘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컨설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즉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의 한 8, 90%가 알바를 쓸 수가 없답니다. 알바를 쓰면은 자기들이 집에 갖고 갈 게 없고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고, 어떤 그 편의점에서 보면은 알바들은 열심히 해서 250까지 가는데 주인들은 7, 8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 그 경영자들은 내가 이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자기도 어디 가서 저기 봉급쟁이에서 차라리 150만 원 버는 게 낫지, 24시간을 가동시켜서 일하는 사람들은 200에서 250을 주고 이걸 운영하는 골머리 썩는 나는 가족들한테도 또 급여도 못 주는 나로서는 70 잘해봐야 120 정도 가져가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편의점이 한 24,000개 정도 넘어서고 있죠. 지금 CEO하고 지금 G에서 25가 각 한 14,000개 정도 됩니다만 이게 28,000개네요. 지금 상당수 지금 늘어나고 있으면서 살짝 작년 재작년에 최저임금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퇴직자들이 많아지면서 먹고 살 길이 또 없다 보니까 편의점이 상당히 스테디하게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상에서 가장 뭐가 문제냐 하니까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미국 트럼프는 미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자국민을 위한 대부분이 의사결정입니다만은 무조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소모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직접 생산해서 고용을 증대시켜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몇 개는 벌써 이미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고, 가까운 나라 멕시코도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짓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한일 무역 갈등에 얘기했습니다만 원자재 조달이라고 조달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갈등 때문에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게 한 5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나빠지고 있다가 43%, 크게 나빠지고 있다 6.5% 정도 해서 약 50%가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자재 조달 부분입니다. 일본이 워낙 하이테크놀리지 제품들이 많고 특히 케미칼 쪽에서도 퓨어 순도
고순도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차별화되는 원재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그 작년에 한일 갈등 때에 몇 개에 대해서는 국산화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절대 강자입니다. 하여튼 상당 부분이 그 원자재에 대해서는 하이테크놀로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 감소도 실제가 악화가 26% 정도 같습니다. 연쇄적 보호주의, 이거는 미국,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기업 입장 중재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소득 분배라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잘 살자는 쪽의 정책을 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경영 이슈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모든 원인의 어떤입니다. 이런 부분이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가장 2020년의 경영 변수도 결국은 뭐다? 미중 무역 분쟁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1 비중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산업 경쟁력 약화,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에 친노 정책,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의 정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개정한다, 뭐 이런 부분들, 또 강력한 노조 투쟁들, 뭐 지금은 일부 그 산업장에서 민노총이 자기들 마음대로 뭐 오다를 따거나 아니면은 인원 배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노사가 지금 같이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분이 가장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나갈 숙제고, 또는 새로운 정부든 뭐 기존 정부든 가져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는 규제 개혁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R&D, 투자 강화,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얘기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LG 생활건강이 한 4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거의 한 매출이 6조, 7조 정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R&D는 선진국가로 가야 되는 가장 어떤 데는 경영의 기법이다, 경영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경영 실적 평가를 봤습니다만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에는 요약을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는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영 실적 예상 수준이다라고 대답했던 우리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쓴말이고 뒤에는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부분인데, 뭐 역시 같은 대답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성과가 미흡했다 부분. 그다음에 경영의 목표를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합니다. 결국 뭐야?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려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 강화를 통해서 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게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 경영 목표, 기업들은 2020년 경영 목표를 매출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향 조정, 그리고 설비 투자, R&D, 신규 고용 부분에 대한 수준 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향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야 유동 자금도 갖고 있고 여유 자금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 밑에 보면 해외 시장 진출, 신사업 진출, 비상경영 체제 유지, 매출 증대, 신제품,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순으로 지금 이게 지금은 백분율로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게 중복 조사를 하면은 상당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그리고 통상 회사별로 한 4-5개 정도의 항목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020년도 자금 사정이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한 40%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외의 그 환경 전망을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 1150원에서 1200원입니다만은 지금 대충 맞췄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기 무역에 지금 워낙 약세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